안녕하세요. MTN 나은수 기자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점집을 갔는데 그곳이 10번 중에 한 번 정도 맞추는 곳이라면 돈을 주고 점을 보실 건가요? 영상 초반부터 왜 갑자기 뜬금없이 점집 이야기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할 이야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이 이야기를 꺼내봤습니다. 저희 이슈체크에서 꾸준히 다뤘던 반도체 기업 파두 사태의 경우도 논란이 됐던 원인이 결국 상장 직전에 자신들이 써낸 예상 실적과 실제 실적이 크게 달랐기 때문이잖아요. 파두 사태에 대해서 이제 보다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다면 오른쪽 상단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른바 파두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이 꾸준히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 중에 하나가 저번 주에 다뤘던 IPO 직전 월 실적 공개 이슈고요. 이번에는 금감원이 스펙 상장에 대한 제도 정비에 나서고 있습니다. 스펙도 미래 실적을 뻥튀기 하는 사례가 많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죠. 제가 그래서 파두가 상장했던 방식인 기술 특례 상장, 그리고 이번에 금감원이 보완하겠다는 스펙 상장 사례를 쫙 모아봤어요. 이들이 상장 직전에 기재한 예상 실적과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적을 일일이 비교해 봤습니다. 결과부터 말하면 그 추정치가 앞서 말한 10번 중 한 번 정도 맞추는 점집 수준이었습니다.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우선 기술 특례 상장과 스펙 상장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기술 특례 상장은 당장의 수익성은 낮을 거로 예상되지만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입증되면 상장 기회를 주는 제도고요. 2005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됐습니다. 기술을 평가해서 유망하다고 인정받으면 특례를 적용하고 주식시장에 상장시키는 거죠. 기술력을 보고 상장 문턱을 낮춰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의 테슬라가 기술 특례 상장으로 상장한 곳이고요. 스펙은 기업 인수 목적 회사로 인수 합병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예요. 투자자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일종의 페이퍼 컴퍼니 형태로 주식시장에 상장해 있다가 괜찮은 기업이 있다고 판단되면 합병하는 일종의 우회 상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 때문에 혹자는 스펙을 예식장을 먼저 잡아두고 결혼할 상대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는 2009년에 도입이 됐는데 2년 전에 큰 인기를 끈 적이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지난 10년간 기술 특례나 스펙 방식으로 상장한 기업들의 수를 볼 수 있는데요. 기술 특례의 경우 지난 10년간 총 193곳이 상장을 했고 스펙으로는 136곳이 상장을 했습니다. 특히 기술 특례 상장의 경우 2018년 문재인 정부 때 규제를 더욱 완화하면서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들이 크게 늘었습니다. 올해는 도입 이래 최대치고요. 2023년 35곳 중 가운데 한 곳이 바로 문제가 됐던 파두입니다. 기술 특례나 스펙 방식으로 상장을 하는 기업의 경우 상장 전에 향후 2, 3년치 추정 실적을 내놓게 돼 있어요. 일반 기업처럼 상장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스펙, 기술 특례 상장 모두 추정 실적은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기업 밸류에이션을 볼 때 이 기업이 앞으로 돈을 얼마나 벌 것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표를 보시면 기술 특례 상장한 기업의 투자 설명서인데요. 한국투자증권이 땡땡 기업의 추정 손익계산서 항목별 추정 근거에 대해 충분히 검토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그 근거가 합리적이다라는 내용이 또 기재돼 있습니다. 스펙 기업들의 경우 그 기업이 미래 실적에 대해서 추정을 하고 그 추정이 적합하게 계산이 됐는지 문제는 없는지에 대해서 회계법인이 확인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주관사나 회계법인이 추정 실적을 아주 충분한 근거에 의해서 검토했다고 하니까 완전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 추정 실적이 맞아야겠죠. 근데 결과는 어떨까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솔직히 좀 참담한 수준입니다. 보통 기술 특례 상장의 경우 상장 시점에서 향후 2, 3년치 실적치, 그러니까 2020년에 상장을 했다면 2020년, 2023년치까지 실적을 내놓는데 되게 넉넉한 오차를 허용해도 맞는 경우가 사실 거의 없었습니다. 2020년, 2021년, 2022년 이 3년 기간의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들의 상장 전에 제출했던 투자 설명서와 그리고 실제 1년 후의 실적을 일일이 다 비교해 봤는데요. 3년 동안 상장한 기업의 경우는 총 84곳이었습니다. 나눠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021년 2년 동안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이 56곳이었는데 그 다음 연도 실적을 일일이 확인해 보니 추정 매출의 75%도 못 미치는 곳이 39곳이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상장을 한 시점에 저희 내년 매출이 한 100억 원이 예상됩니다 라고 말했지만 75억도 못한 곳이 70%가 넘는다는 의미입니다. 2022년의 경우는 그 다음의 실적이 올해 2023년이죠. 아직 4분기가 끝나지 않았으니까 75% 정도의 매출 수준을 달성하면 얼추 목표를 채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아무래도 정확히 맞출 수는 없으니 넉넉히 범위를 넓혀서 연간 추정 매출의 60% 정도 이상이면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반영을 해도 지난해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 28곳 중 26곳이 추정 매출의 60%도 아직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90% 넘는 비율이고요. 이번엔 영업이익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2020년 기술 특례 상장한 기업들의 경우 이제 3년 정도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시점이긴 하죠. 그래서 2020년에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의 영업이익을 쭉 살펴봤는데 2023년 3분기까지 영업이익을 단 한 번도 못 낸 곳이 20곳이었습니다. 25곳 중에 20곳이면 80%가 아직도 흑자를 못 보고 있는 셈이고요. 2021년에 기술 특례 상장한 기업들 중에서도 2023년 3분기까지 흑자를 내지 못한 곳이 똑같이 20곳이었습니다. 물론 기술 특례로 상장을 한 곳이니 이제 당장의 수익성은 안 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술 특례로 상장하는 기업 약 60% 정도가 바이오 기업인데 이 산업의 경우 이제 산업 특성상 이익 실현이 당장 힘든 것도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들 기업 역시 추정 실적에 향후 1, 3년 내에는 이익을 낼 것이라고 다 기재를 해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2021년부터 2023년 3분기까지 매출이 빵원이었던 곳도 있었습니다. 바로 박셀 바이오라는 기업인데요. 암치료 관련해서 기술을 인정받아서 상장한 기업인데 여전히 기술에 대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2021년 기술 특례 상장한 기업들 중에서도 바이오 기업인 네오 이뮨텍 그리고 프리스티지 바이오로직스라는 기업도 상장 바로 다음에 수천억대 매출을 추정했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매출이 없거나 달랑 2천만 원 매출을 올린 게 고작이었습니다. 바이오 기업만 그렇진 않았습니다. 화학 섬유 제조 기업인 레몬이라는 기업은 2020년에 상장한 곳인데요. 이곳 역시 향후 실적을 너무 과하게 추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레몬은 다음 연도 2021년 추정 매출을 1,451억 원으로 예상을 했는데 실제 뚜껑을 열어보니 2021년 매출이 334억 원으로 5분의 1토막 수준입니다. 아모센스라는 기업도 1,000억 원에서 2,000억대의 매출을 예상하고 추정 실적을 써냈는데 현재 상황을 보면 아주 부진한 상황이고요. 사실 이번에 파도 때문에 뻥튀기 상장이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과거 기술 특례 상장 사례들을 일일이 살펴보니까 사실 이런 일들은 과거부터 비일비재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파도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이어서 스펙으로 상장한 기업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PPT는 금감원의 보도 자료고요. 10년치 스펙 상장 기업들을 모아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한 건데 매출액의 경우 76%가 미달됐다고 하고 영업이익은 84.1%가 미달 났다고 해요. 작년에 스펙으로 상장한 기업만 한번 떼어놓고 다시 보도록 할게요. 작년, 그러니까 2022년에 스펙 상장한 기업이 17곳이었는데요. 올해 4분기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매출의 75% 정도 달성해야 목표치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도 또 오차라는 게 발생할 수 있으니 넉넉 잡아 65%로 잡아서 미달 기업을 세어봤는데 17곳 중 목표 매출이 65%도 못 달성한 곳이 12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70% 기업이 미달됐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작년에 스펙으로 상장한 기업들 중 올해 영업이익이 적자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상한 기업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근데 3분기까지 적자인 기업이 10곳이나 됐습니다. 특히 광고 사업을 하는 모비데이지는 올해 추정 영업이익을 382억 원이라고 예상했는데 적자를 기록 중이고요. 영업이익 오차가 388억 원으로 가장 컸습니다. 스펙 상장 같은 경우에는 추정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펙 상장이라는 게 상장한 페이퍼 컴퍼니와
비상장사의 기업 간의 합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율을 정할 때 그 회사의 순자산 가치와 향후 실적을 근거로 한 수익 가치를 기준으로 합병 비율이 정해지거든요. 근데 향후 실적이 정확하지 않고 과대하게 이제 부풀리기가 되면 기존 스펙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불리한 합병 비율이 적용되고 결국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많아도 기술 특례 상장이나 스펙 상장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도가 취지대로 잘 운영이 된다면 스타트업이나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한 단계 컨텐츠 점프할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되기 때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기술 특례 상장을 했고 결과적으로 전 세계에서 지금 전기차를 가장 많이 판매하는 기업이 됐잖아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신기술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사실상 기술 특례 상장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문제점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도 기술 특례로 상장을 해서 꾸준히 안정적인 실적을 내놓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많진 않고 1년에 한두 곡 정도 있는 것 같아요. 2020년 기술 특례로 상장한 기업인 넥스틴도 지난 3년 동안 5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매년 꾸준히 기록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100억 단위로 내기도 했습니다. 바이오 기업인 제놀루션의 경우도 올해는 적자이긴 한데 2021년, 2022년 2년 동안 총 5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들이 실적을 추정할 때 자신의 실적을 너무 낙관적으로 바라본다는 건데요. 물론 상장을 앞둔 기업 입장에서는 가치를 높게 받고 싶은 마음은 있겠죠. 하지만 경제 상황이라는 게 항상 불확실하고 불투명하잖아요. 그러면 좀 추정 실적도 보수적으로 잡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현재의 상황인 거죠. 그리고 사실 기술력 하나로 인정받고 상장한 케이스라 시장에서 만약 그 기술력이 인정을 못 받으면 회사 가치가 완전히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무조건 개발 중인 기술이 다 성공할 것으로 가정을 하고 실적을 추정해 버리니까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한 자본시장 전문가는 자기가 자신한테 성적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다 A뿔을 주려고 하는 거다라고 말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기업들이 과하게 추정 실적을 써내더라도 이제 회계 법인이나 주관사가 감시 역할을 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역할이 제한적인 게 현실적입니다. 이들이 뭔가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네는 이렇게 전망하고 있고 숫자적인 논리에는 문제가 없네? 오케이 통과 하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게 현실이라고 하죠. 그리고 회계법인의 경우 스펙 상장의 기업으로부터 외부 평가 업무를 수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일거리를 받기 위해서 간대하게 평가할 가능성도 있고요. 이 역시 보도자료를 보면 금감원도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보는 사업보고서, 그러니까 회계 장부 같은 건 일반적으로 기대했던 것보다 좀 손실이 날 것 같으면 충당금도 쌓고 이렇게 좀 보수적으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기업들이 추정하는 실적에 대해서는 너무 장밋빛으로 전망을 해버리니까 그 차이가 지금의 상황을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앞으로도 제2의 파도, 제3의 파도 같은 기업이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민사소송에 바로 들어가지만 우리나라는 이런 구제 수단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게 현실이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현재 금감원이 파도 사태 이후 기술특례 상장이나 스펙 기업에 대한 규제에 나서고 있다는 건데요. 저번 주에 이슈체크에서 다뤘던 증권신고서 제출 직전 월실적 공개에 이어서 지난 8일엔 금감원이 스펙 기업들의 뻥튀기 실적도 잡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까 실적 추정 감사 역할을 회계법인이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회계법인들한테 스펙 상장 기업 외부평가 이력을 내년부터 달도록 할 예정이라고 해요. 이렇게 되면 과거 추정 감사한 실적이 얼마나 맞았는지, 회계법인이 얼마나 공신력 있게 감사를 하는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조금 비유가 맞진 않을 수 있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선 잘 맞추는 점집이 어딘지 볼 수 있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는 상대 가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해요. 쉽게 말해서 내가 반도체 회사이면 나랑 비슷한 반도체 기업과 비교해서 상장을 하도록 한다는 의미고요.
근데 또 이것도 나중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업하고 비교할지에 대해선 그 자율권이 그 기업한테 주어지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내가 OTT 신생 기업인데 스펙 방식으로 상장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비교 대상을 완전 거대한 넷플릭스, 디즈니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가치 기업도 어느 정도 신규 상장 기업과 비슷한 규모와 비교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쨌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다행인 건 금융당국이 이렇게 뻥튀기 상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꾸준히 관련 제도 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 취재를 하면서 취재원한테 들었던 내용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상장은 기본적으로 레피티션 비즈니스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평판을 기반으로 하는 비즈니스인데 결국 기업 스스로가 투명하지 않으면 어떤 제도를 마련하더라도 도입하더라도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들이 스스로 투명하게 투자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이슈체크 팀에서도 이와 관련된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나오면 그 이슈들을 잘 체크해서 꾸준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